근데 본인은 있잖아요. 본인한테 사랑한다는 얘기 하려고 하면 눈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재연해볼까요? 제가 큰맘 먹고 제가 남자친구예요. 본인한테 각 잡고 요즘 표현 너무 안 한 것 같아. 사랑한다 그래야지. 자기가 사랑해 이러면 이럴 것 같다고 씨. 사랑한다는 말이 튀어나오냐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제발 좀 그 남자가 사랑한다는 말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편하게. 제가 와이프한테 사랑한다는 얘기할 때 눈치 보겠냐고. 제가 18번처럼 얘기하죠. 내가 더 좋아하는 관계면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나를 덜 좋아하는 걸 받아들이라고. 그거 못하겠으면 객기 부리지 말라니까. 거부감 드는 표현이라고 느끼실 게 아니라 결혼은 계약이에요. 100% 계약이에요. 99%도 아니고.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6살 연상과 1년 정도 연애 중이며 이 관계를 계속 지속하는 게 맞을지 고민이 돼서 사연을 신청합니다. 정확한 나이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당사자분 31살, 오빠 37. 먼저 오빠랑 저는 거래처 관계로 지내다가 사귀게 됐어요. 현재도 거래처로 지내고 있는 상황이며 둘 다 사업 중이고 수익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거래처라 일할 때 만나는 사람들이 겹치다 보니 사귀는 건 일하는 사람들은 다 모르고 저랑 연애 초반에도 친구들에게도 여자친구가 있는 걸 말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빠의 가장 친한 친구는 제 존재를 알고요. 연애 초반에는 저에게 표현도 정말 많이 하고 같이 있으면 사랑받는 게 크게 느껴질 정도였고 저랑 1년 정도 만나다가 결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나눴어요. 저도 결혼 생각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서 조금씩 식더라고요. 저는 사실 오빠가 결혼 상대라고 생각해서 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 저에게 애정 표현하는 횟수도 줄고 카톡할 때 성의도 줄고 그러면서 혼자 서운함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보통 데이트는 주말에 만나서 하루를 저희 집에서 같이 보내면서 만났고 아무래도 한 집에 있다 보니 스킨십이나 관계도 매주 지속적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말로 애정 표현을 하는 건 어느 순간부터 아예 사라졌지만 저를 위해 요리를 해주거나 손을 잡거나 하는 행동으로 저는 사랑을 확인하기도 했고요. 근데 제가 한 달 전부터 다시 본가로 들어오면서 같이 길게 시간을 보낼 일이 없어지면서 관계가 무기력해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데이트할 때 밥 먹고 카페 가고 영화 보거나 하고 끝이에요. 스킨십도 손만 잡고 헤어질 때 뽀뽀하는 게 전부고요. 심각하죠. 보통은 사랑하는 연인이라면 같이 하루를 보내고 싶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오빠가 먼저 원하는 눈치는 아니어서 저도 먼저 얘기를 꺼내진 않았어요. 키스랑 관계 안 한 지 한 달 반 정도 됐어요. 사실 제가 오빠를 더 많이 좋아한다고 느끼는데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주일 전에 헤어지자는 말을 했어요. 헤어지자고 말하기까지 제가 울면서 서운하다고 2번 얘기했는데요. 3개월 뒤 변한 게 느껴질 때 울면서 얘기를 했고 오빠는 변함없이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며 당황하더라고요. 그때 이후로는 관계는 변함없이 잘 만났고요. 2번째 말했을 때는 1년 정도 지났을 때인데 제 생일을 잊고 지나간 거 있죠. 까먹고 있다가 나중에 카톡에 알림 뜬 거 보고 부랴부랴 요리해 줄 거랑 꽃다발 사갖고 왔는데 진짜 그때 꽃다발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날도 역시 울고불고 집에 가면 난리 폈고 거의 일주일 정도 정적으로 지내다가 다시 옛날처럼 지냈어요. 대신 그 이후에 크리스마스 때 오빠가 챙겨줬고요. 헤어지자는 말을 한 건 데이트를 잘 하고 오빠가 집에 데려다 주는데 제가 갑자기 차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사귀는 게 맞나? 내가 추구하는 연인 관계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 오빠가 좋아서 헤어지자고 당장 말도 못하는 내가 너무 바보 같기도 하고 내가 말한다고 해서 오빠가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아닌 걸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하는 이 상황이 싫었어요. 그래서 오빠랑 대화를 하게 됐는데 제가 자존심이 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남자가 구구절절 했던 말 하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관계에서 사랑이 빠진 것 같다. 오빠는 나에게 지금 최선을 다해주고 있고 오빠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는데 더 노력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근데 이 상태로는 내가 더 이상 오빠를 만나기 힘들 것 같다. 오빠도 우리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오빠는 예상했던 대로 미안하다며 더 잘해주겠다며 요즘 너무 못해준 것 같다며 저를 잡았어요. 그래도 제가 생각해보라고 하며 보냈는데 그날 집 도착했다는 연락을 뒤로 평소랑 똑같이 연락을 하고 있네요.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결론이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당사자분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해주세요. 만약 오빠가 제가 원하는 연애대로 바뀔 수 있다면 해보고 싶은데 오빠가 그렇게 바뀐다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잘 아시네요. 제 조언을 듣고 싶다고요. 당사자분이 했던 행동들이랑
제가 사귀는 게 맞는 건지요? 알겠습니다. 글을 길게 써주셔서 뭐 적어주신 거에서 질문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사업 중이면 수익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수익이 좀 많은 편인가요? 수익은 비슷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쓰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오빠가 눈이 높은데 2년 동안 연애를 못하다가 저를 만났다고 했어요. 제 생각에는 수익적인 부분도 포함이 된 것 같아서요. 어느 정도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수익은 월에 따라 회사 매출 규모가 연에 50억 정도예요. 그러면 순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매출의 몇 프로 정도 보면 되나요? 5% 내외요. 그러면 월에 한 2천 정도 되는 거네요. 당사자분한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물론 돈 잘 벌면 좋죠. 근데 대전제라는 게 있어요. 당사자분이 말씀하신 건 전제고, 대전제가 있습니다. 대전제. 그게 뭐냐면, 남자는 자기가 능력되면 여자가 버는 건 크게 신경 안 씁니다. 내 여자친구도 그 정도 벌면은 좋지, 좋기는. 근데 그게 막 그렇게 어필되는 대상은 아니에요. 2천이라는 금액이 큰 돈이지만 누구한테는 뭐 한없이 부족하거든요. 2천 번다고 성에 차는 거 아니고 뭐 5천 벌어도 성에 안 차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많이 벌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인이 부족한, 다른 부분에서 부족한 게 있는데 능력이 좋다고 해서 만난다, 그게 남자가 능력이 된다라는 전제에서는 실행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사자분을 만났으면 당사자분이 월에 뭐 200, 300을 벌어도 만났을 거예요. 일단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밑줄 그어놓은 거 위주로 전달을 드리면은, 할 말이 있다고요? 말씀하세요. 저 저번 주에 오빠가 저를 만났을 때 친구 얘기를 하면서 결혼 관련 얘기가 나왔어요. 친구가 오빠한테 결혼 안 하냐라고 물으니 오빠가 나는 못하지 라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굳이 그런 말을 저한테 하는 이유가, 오빠도 저랑은 이제 결혼 생각이 없다는 걸 표현하는 건지 궁금하기도 해요. 당사자분은 안 물어보고 뭐 하셨어요? 본인이 물어보셨어야죠. 왜 친구한테 오빠는 못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물어봤어야죠.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어요? 언제 물어볼 생각이에요, 그러면? 모르는 건 물어봐요. 혼자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빠랑 서로 관계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해요. 본인이 자존심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당사자분 남자에 대해서 1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연 전반적인 글을 읽어보면. 잘 들어보세요. 채팅 치지 마시고. 당사자분은 어떤 남자를 바라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남자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사자분 남자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세요. 풀어서 얘기하면, 무슨 의미인지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 오빠는 내가 이 얘기를 듣고 생각이 많아질 것 같으면, 아,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이러면서 부가 설명을 해줬어야 되지 않나, 요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런 남자가 없다고요. 본인이 물어라도 보면 대답은 해줄 수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남자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충분히 제 질문을 할 법한 내용인데 물어보지 않고 표정이 돌아가잖아요. 좀 짜증나요. 예. 남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걸요. 그러니까 눈치를 채게끔 만들면서 수동적인 포지션을 취하잖아요. 능동적인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꼴 보기 싫은 거죠, 남자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물어보세요. 제가 물어보는 게 더 그 사람을 지치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건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당사자분 사연 이 긴 글의 한 줄 요약은, 본인이라는 여자가 자존감이 박살나 있어요, 그냥. 그게 남자로서 채워지면 그나마 살아갈 수 있어요. 본인의 원동력은 사랑받는 거. 근데 그게 결여되면은 본인은 가만히 서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자존감부터 채우세요. 그걸 남자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남자를 몰라서 생긴 일이잖아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하나하나. 저랑 1년 정도 만나다가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3개월 정도 지나면서 조금씩 식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죠? 근데 당사자분은 사실 오빠가 결혼 상대라 생각해서 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남자를 보면서 그 남자가 결혼 상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 남자도 나를 보면서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에 대한 결과값이, 당사자분은 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뭐 좋아하겠지. 너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기본 디폴트인데, 남자들이 결혼을 생각하고 싶게 만들려면 제일 주되게 하셔야 될 거는, 애정 표현이 있던 거 다 필요 없고요. 나라는 여자가 결혼하기에 가치 있나,
이 남자는 나를 결혼 상대로 필요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 따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여자가 내 인생에 필요하다라고 느끼게 해야 돼요. 필요하다. 근데 애정 표현 잘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결혼은 계약이라 하잖아요. 거부감 드는 표현이라고 느끼실 게 아니라 결혼은 계약이에요. 100% 계약이에요. 99%도 아니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당사자분은 근데 결혼은 계약이에요 그러면은 결혼이 어떻게 계약이에요? 말이 안 돼요. 이러고 있는 거라고. 애정 표현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필요가 없는데 뭐 퇴근하고 왔으면 아이고 우리 남편 너무 고생했어요. 이건 당연히 좋지. 그건 디폴트라고요. 그거밖에 할 줄 모르고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해요. 의미가 없다니까. 돈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남자가 본인이라는 여자가 필요할 만한 이유를 찾아요 본인이. 그게 진짜 뭐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말도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사소한 걸 수도 있다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월 뒤 변한 게 느껴질 때 울면서 얘기를 했고 일주일 전에 헤어지자는 말을 했어요. 오빠는 변함없이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며 당황하더라고요. 이게 진심이죠. 만약에 본인이랑 헤어질 각을 잡고 있었던 거면 덥석 물었겠죠. 그래서 본인도 그 이후로는 관계 변함없이 잘 만났고 라고 돼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생일인데 제가 여성분들이 화날 만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밑밥을 좀 깔고 가겠습니다. 애초에 그 남자가 본인 생일을 작정하고 건너뛸 거였으면 부랴부랴 유래해 줄 거랑 꽃다발 안 사갖고 왔죠. 진짜 까먹은 거죠. 근데 여자는 어떻게 그걸 까먹을 수 있냐, 까먹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뭐 여자친구 생일을 까먹는다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가급적. 근데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처럼 원초적으로 어떻게 까먹을 수 있냐 그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헤어져야 돼요. 이 남자랑 원만하게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 이미 까먹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부터 시작해야 돼요. 시작점이 달라야 돼요. 남성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시간을 돌릴 수 없잖아요. 남자는 지극히 현실만 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까먹은 건 내가 신이 도와주지 않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까먹고 난 이후부터 내가 어떻게 했는지 거기서부터 일을 따지면 돼요. 남자가 거기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왜 까먹었는데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은 대화 자체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때는 꽃다발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날도 역시 울고불고 집에 가라며 난리 폈고 거의 일주일 정도 정적으로 지냈다가 다시 옛날처럼 지냈어요. 이 부분을 놓고 보면은 본인이 기분이 나쁜 건 알겠어요. 근데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걸 이해하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내가 결혼하면은 결혼기념일도 챙겨야 되고 생일도 챙겨야 되고 챙길 게 이제 더 늘어나는데 그때마다 얘는 이런 걸 가지고 서운해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겠죠. 데이트 잘하고 오빠가 집에 데려다 주는데 제가 갑자기 차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요거는 있잖아요. 아, 저 좀 욕 나올 것 같은데 꼴값 떨지 마세요, 당사자분. 제가 감정에 메말라서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당사자분이 서운한 걸 이해하지 못해서 극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기 때문에 꼴값 떨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남자친구한테 섭섭해서 차 타고 가는데 울컥할 수 있어. 좋다 이거야. 근데 본인 스스로 어떤 결단이라도 내릴 수 있는 상태에 울든가, 본인이 하는 거는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러면서 쥐어짜는 거밖에 안 돼요. 그게 꼴값이에요. 내가 더 좋아해서 못하겠다, 나한테 바라는 건 많다, 본인이 얘기하는 건 남자가 바뀔 것 같진 않다, 불가능할 것 같다 이러면서 둘 중에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아무것도 못하잖아.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제가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헤어질 것 같으면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물론 사랑받는 거 중요하죠. 근데 객관적으로 생각하세요. 객관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와이프한테 진짜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누구보다도 저는 표현 많이 하려고 하고 사랑한다는 말 하루에 뭐 3번 밑으로 해본 적은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늘 그렇게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표현하는데 거리낌이 없게끔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본인은 있잖아요. 본인한테 사랑한다는 얘기 하려고 하면 눈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재연해볼까요? 제가 큰맘 먹고 제가 남자친구예요. 본인한테 각 잡고 요즘 표현 너무 안 한 것 같아. 사랑한다 그래야지. 자기가 사랑해 이러면 이럴 것 같다고. 사랑한다는 말이 튀어나오냐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제발 좀
그 남자가 사랑한다는 말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편하게.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보이니까 남자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와이프한테 사랑한다는 얘기할 때 눈치 보겠냐고. 내가 사랑한다 얘기하면은 자기가 어쩐 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거야. 자기 나한테 이 말을 안 한 지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젠지 알아? 그런 얘기 할 것 같으면 저도 못해요. 본인이 마치 그럴 것 같다고요. 제가 18번처럼 얘기하죠. 내가 더 좋아하는 관계면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나를 덜 좋아하는 걸 받아들이라고. 그거 못하겠으면 객기 부리지 말라니까. 본인 돈도 잘 벌고 뭐 연매출도 50억이 넘는데 뭐 남자한테 그렇게 목매고 있어요. 일할 때 재미없어요. 일할 때 그 정도 재미를 느끼면 연애할 때 이렇게까지 목매기는 힘든데. 달님이 생각하시기에 취미나 성향이 다른 건 결혼하기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아까 그것도 제가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는데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당사자분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 개발,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제가 하는 일과 관련된 서칭을 하려고 하는데, 오빠는 쉬는 날에 운동 경기 보는 걸 좋아하고 유튜브로 킬링타임 짤 보는 걸 좋아한다. 단편적인 예시로 제 와이프가 화실 가서 그림 그려요. 집에 와서도 거의 몇 시간 내도록 그림만 그릴 때 있거든요. 자기 방에서. 민화가 엄청 빡세요. 작품 하나 만드는데 몇 개월씩 걸리거든요. 제가 봤을 땐 생산성이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거든. 완성작을 보면 진짜 우와 싶어. 근데 그게까지 가기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근데 저는 그걸 가지고 저런 걸 왜 하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걸 하면 와이프가 즐거워요. 행복해 한다니까. 그게 보여요. 그러면 저는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걸 하면서 진짜 잡생각을 떨치는구나. 그걸 하면서도 즐겁구나. 저걸 왜 하냐 싶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그런 거에 시간 쓰지 말고 딴 걸 해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자기가 그게 하고 싶어서 한다는데 제가 뭐라고 합니까? 전 더 하라 그래요.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행복해 하는 걸 보면 내가 행복해 하지 않냐고. 저는 그렇거든요. 감사해요. 상담하길 진짜 잘했어요. 마무리 멘트 하나만 하자면요. 연장선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한테 돌아오지도 않는데 나는 뭐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막연한 기대만 안고 계속 그냥 해주기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웃풋이 안 나오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남자가 자기 스스로 행복해하는 게 없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에요. 지금은 그냥 익숙해서 생각을 못하는 건데 그 사람이 내가 보는 시야 안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이라고요. 제 와이프가 방에 갔는데 그림을 안 그리고 문 꽉 닫고 안 나오고 6시간이고 12시간이고 갇혀서 뭐 하는지도 몰라요. 우울해 있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행복해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곧 행복이니까. 우리 관계의 평화니까요. 그게 꼭 나한테도 아웃풋으로 돌아와야 행복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더라도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그 모습만으로도 불행하지 않다는 거에서 행복을 찾으세요. 아시겠죠?